네, 요즘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의 상승이 지금 현재 상당한 걸로 보여지고 또 수요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을 좀 피하고자 하는 투자와 그리고 또 재개발, 또 좋은 지역의 위치를 선점해 두고 미래를 또 장래를 기약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결정적인 변수는 1인 가족이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1인이 또는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좀 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너무 많이 비싸고 그리고 또 갭 투자를 해놓기에는 좀 3, 4억 막 4, 5억 벌어져 있다 보니까 좀 작은 돈으로 내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투자할 지역을 찾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즉 빌라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지금도 빌라 투자가 유효한가? 그리고 유망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과거 2007년 2020년 7월, 작년 7월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빌라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오직 아파트 중심으로만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규제가 가일층 늘어나는 걸 보고 좀 옥석을 가려서 빌라에 좀 투자할 것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빌라를 투자하라고 했던 원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도 좀 올랐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전셋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현재도 전셋값이 역시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만들죠. 그리고 빌라와 단독주택이 노후화가 되면 부셔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노후화되면 부셔서 재건축으로 다시 아파트로 만들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데 이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 서울의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단독주택을 사서 멸실을 해서 거기에 신축 다세대 주택, 빌라를 짓게 되는데 이 빌라를 지을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이 불과 5, 6년만 해도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7, 8년, 5, 6년 이전에는 3,500 정도에서 했던 것들이 평당 지금 7,000, 8,000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물이 없죠. 서로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00에서 2,000 사이로 형성이 돼 있는데 강북조차도 2,500에서 지금 현재 4,000까지도 부르고 있고 그나마도 물건이 귀하다는 거죠. 빌라의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이 소위 땅값, 이 단독주택 신축 부지의 땅값이 드는데 땅값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빌라의 가격도 높아졌죠. 그리고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톤당 1톤당 30만 원 하는 것들이 12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한 109만 원, 108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인건비의 상승도 만만치 않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거 너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할 때 혹시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좀 미리 할 걸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이 불안하게 여기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해서
갭 투자, 전세 갭 투자를 하거나 또는 사서 증여를 하는 그런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수요를 증가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또 이 재개발 박원순 시장 이 시절에는 재개발을 무려 393개 지역을 해제를 했죠. 해제를 했는데 이게 무려 서울에는 약 23만 6천, 약 25만 가구를 소멸시켜버리고 공급을 막아버린 케이스가 됐죠. 거기다가 노후도가 된다고 한다면 정비지수 뭐 70점이라는 걸 맞추라 해가지고 아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게끔 꽁꽁 붙들어 매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이 상당 기간 동안 멈춰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 하나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을 사들였죠. 그런데 최근 2021년 지금 이 10월 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역시 빌라는 여전히 투자성이 높고 투자 가치가 높다.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이 작년 7월 이후에 훨씬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같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매우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은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독주택 땅값 구하는 게 땅값이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구해서 신축 빌라를 만들기가 지금은 이제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죠.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취득세가 보통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건설 회사들인데 취득세가 무려 지금 현재 약 8%에서 12%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넓게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빌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이 대지를 사고 대지 가격에다가 건축비를 들어가고 여기에 약 10에서 한 15% 정도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공급하게 됩니다. 이 10에서 15%를 벌기 위해서 집을 사죠. 또 어렵게 세입자 내분해서 명도하지요. 거기에 또 설계하고 또 건축하고 시공하고 세놓고 하는 그 비용들이 갖가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은 내 집 하나는 있겠죠.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아파트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이신 건축하시는 분이 단독주택을 하나 살 경우에 하나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8%가 적용됩니다. 행여 분양을 못 해가지고 또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단독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 또는 12%를 적용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은 10에서 15%밖에 남지 않는데 12%의 취득세가 적용된 사람은 3%밖에 남지를 않죠. 땅값도 올랐고 단독주택 땅값도 올랐고 철근비도 부자재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이익은 오히려 그나마 10%라도 좀 남기려 했던 분들이 오히려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릴 지역 아니면 공급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빌라의 공급이 지금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득세, 그러니까 아파트를 판매하는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공급하기에 취득세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러면 대안을 있어서 주택 건설업을 해야 되는데 주택 건설을 하려면은 자본금 개인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이 3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여기 투입을 해서 한다라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 면허를 내려면 또 기술자를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용하는 사람들을 계속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하신 분들은 결국은 취득세 부담과 운영비의 부담에서 고민하다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 좋은 지역 살려고 하면 빌라 매물들이 없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10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빌라는 여전히 투자성이 높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1인 세대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결혼이 많은 사람들이 늦어지고 있죠. 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 하나의 결혼을 좀 늦게 가는 게 좀 약간 추세인 듯한 그런 방향을 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다 큰 자녀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은 어딘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직장상의 이유로 직장이 지금 현재 한 곳에 딱, 요즘은 직장도 한 곳에 딱 정착하기 좀 어려운 시기죠. 회사도 옮겨가거나 본인도 또 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상의 문제로 지금 현재 나홀로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언젠간 내 집 마련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면 미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위치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대안으로서 빌라를 하나 사두고, 그리고 10년, 15년 지나서라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사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에 취임하시면서 재개발을 좀 하기 위해서 요즘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 또는 3080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를 좀 더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런 재개발 부지를 공급하는 원천은 단독주택과 빌라가 많은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은 역시 가격이 좀 높고 있습니다. 또 올 10월 말에 또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서울시의 개발가 많이 발표되면서 또 시장이 한번 후끈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여기 요인,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주 입장에서의 세금의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단독주택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좋은 자리를 찾아서 공급할 만한 땅이 너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세대 주택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없고, 그리고 너무 또 취득세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하는 땅을 사는 공급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지역에서 이런 빌라 가격이 오를까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혼자 또는 2인 가족이 살 수 있으면서 직장 원활하게 직장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은 지역, 이건 당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다세대 주택에서도 아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교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노후도가 많은 지역은 여기는 재개발 때문에 별도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지역이면서 조망권,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매우 가깝고 또는 업무지에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으로는 강남권에서 대표적인 지역, 일단 7, 8년을 내다본다면은 반포 1동, 한 10년, 12년을 내다본다면 역삼동, 그다음에 또 10년, 12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양재 2동,
그다음에 또 역시 10년, 12년 내다본다면 개포, 사하동, 강남권에 좀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또 살기 좋은 지역 방배동, 서초동, 방배동을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또 미래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들, 자양동, 성수동 옆에 있는 자양사동, 이번에 지금 현재 신속통합계획에 신청한 지역이 있고 일부는 아닌 지역도 있죠. 그다음에 한강변을 쭉 끼고 있는 자양 2동, 역시 교통 좋고 인기가 요즘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합정동, 그다음에 역시 이 인근 지역이 한 곳 있으면 또 인근적으로 또 팽이효과처럼 또 가격이 상승되겠죠. 망원동.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좀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간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수동, 상수역 주변이죠. 이런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인기 있는 지역으로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또 요즘은 GTX니 뭐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인기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노후도가 좀 많이 노후도라는 건 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한 게 건물들이 20년 또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60% 이상이면 비록 신축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노후도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60% 이상인 지역의 노후도죠. 그래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지역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역시 유망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런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소위 땅값도 싸고 또 아파트들이 신도시 형태로 많이 공급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의 빌라 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이번 달 지금 사전 청약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으로 많이 공급되는 지역의 그 뒤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빌라를 산다는 건 더 위험하겠죠. 앞으로 서울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다시 박원순 시장이 393개 지역을 해제해서 아파트 약 25만 세대가 공급될 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공급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수도권의 경우에 좀 서울과 원거리 있는 지역들 아무리 GTX를 놓고 지하철을 넓힌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위험하다는 건 간단하죠. 전세 안 나가고 안 팔리고 가격이 안 오르면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숙고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빌라 투자를 한다면 좋은 지역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가지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하는 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아주 유망한 그런 지역을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좋고 자녀에게도 자녀의 미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도 다세대 주택 즉 빌라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